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신 내빈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교 학생자치회장 고경박 학생 맡고, 종교학생자치 부회장 최선미 학생 자리했습니다. 홍월 부회장 박은경 부회장님 와 계시고요. 교육청 담당자 분들 중에서 경기도교육청 배윤주 장학사님 모셨고요. 수원교육지원청 이종석 장학사님, 그리고 수원교육지원청 송현우 주무관님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대지중학교 미래교육센터장이신 금장현 현장지원단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최종보고회를 총괄 진행해 주실 진흥건축종합사무소 대표 김동훈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수원공고가 이렇게 아주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프로그램에 하실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다가 실질적으로 도와주신 경기도 장학사님, 그 다음에 수원시 장학사님 정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마 이게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한 3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새로 학교 환경을 개선한다고 생각했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뭐 아주 오래되지 않겠지만 재단이나 우리 동문회에서 많이 돈을 내서 하겠죠. 근데 그걸 앞당겨서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또 이렇게 교육 강사 하시는 장사님께서도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하게 돼서 정말 기분 좋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는데 마음은 굉장히 즐거웠고, 사실 토요일날 일요일날 혼자 이 학교를 다시 와서 씩 돌으면서 이렇게 미소도 좀 지어주고 앞으로 미래 이렇게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억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웠고, 그런 마음에 이제 일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 독학자도 났었고 힘들었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자료도 주시고 또 많은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정신 번쩍 들어서 새롭게 진행을 하게 됐고, 그 감사한 부분 중에 한 분은 교육기획위원으로다가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일을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최종 보고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제 이후에 수원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그 다음 교육부에서 심의 등을 해서 그 시민의 평가 등을 해서 통과가 돼야 최종적으로 이 보고서에 대한 영역은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만 보여드린 거고, 추후에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지시사항이나 수용사항들 잘 해서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공식 명칭은 수원공업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 최종보고 발표입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에서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진호건축과 교육기획가 분이 계신 이건 뭡니까? 비주얼 샤링 회사에서 같이 진행을 했음을 밝힙니다. 보고 순서는 서론, 그 다음에 현황 분석, 교육 환경 분석, 사용자 참여 디자인, 미래학교 모델 구성안 지시, 사업 추진 방안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학의 필요성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했던 내용이 그대로 된 거기 때문에 현황 분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공고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수원공고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주변에 반경 1km 내에 청소년 문화센터나 활달는 이 정도가 있고, 한 2km 정도 들어가게 되면 거의 수원권에 있는 그 교육기관이나 공공시설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이제 신규 주거가 수원공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부분에 서남 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학교 현황을 보게 되면 수원공고를 중심해서 반경 2km 내에는 수원고등학교가 있고요. 반경 2km 내에는 수원여고와 매양여고, 참일고등학교, 참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매탕고등학교, 시원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거의 교육 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상지는 지금 현재 53,456제곱미터로 도시지역으로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비행안전 6구역이라고 해서요. 사실 이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약간의 소음이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저 서서울 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비행기 이착륙할 때 수업이 안 될 정도인데 여기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건물을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제일 낮은 곳에서 제일 높은 곳까지 약 한 20m 정도 이 표고차가 납니다. 그랬던 이유는 초창기에 수원고가 세워졌을 때 이 부분이 야산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산을 이렇게 산을 깎아서 운동장을 만들고 거사를 짓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이 부분 창조관이 있는 자리가 옛날에는 동산이었었고 굉장히 좋았던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교가 이렇게 건물이 들어선 시가 되겠습니다. 주변의 도로는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다양한 도로들이 있고 진출입을 정문과 후문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정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동차들도 정문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문 쪽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후문에 약간 진입해서 이 아래 후문이 약간 뒤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본래 수원공고 땅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알기는 여기에 민간인이 살고 계셔서 그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원공고에서 여기 울타리 치면 이 민간인이 접근이 불가능해서 거기까지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여기 후문으로 통계를 하지 않으면 여기가 그냥 불법 주차장으로다가 난무를 해요. 그래서 거기를 부득이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지금 현재 차가 못 다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차가 정문으로 들어오게끔 되면 이 뒷부분, 본관 뒷부분에 차를 주로 많이 대고 아니면 정문에서 우측 부분에 차를 많이 대는 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들이 여기 차가 만차가 되면 그 운동장 아래로 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차를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저도 짐을 갖고서 여기서 차를 댔습니다만 이렇게 와서 차가 여기까지 오고 여기 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주로 있는 존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차하고 보행자가 같이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좀 걸어 다닐 때 위협을 느낀다랄까 아니면 불편한다든가 그런 걸 많이 느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는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면서 그 학생들이 또 이 휴대폰도 보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 보차가 분리되지 않다는 건 좀 불행한 그런 여건이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거는 이쪽 부분에는 관리형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학교 현황은 제1종 일반 주거지 지역지구를 보셔서 알겠지만 제1종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주택이라든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데지 학교가 들어간 시설로서 적합하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지금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6m 도로와 9m 도로, 8m 도로, 10m 도로로 뺑뺑 둘러서 이 도로가 우리 수원군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어진 본관동, 그리고 본관동 뒤에 예전에 목공실습실로 썼던 지금의 식당동, 그 다음에 체육관과 종합실습기자재가 들어가 있던 인도로관, 종합체육관이죠. 그 다음에 음악실동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관과 성실관, 청란관, 자동차 실습동,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생활관과 지선관과 축구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약간 붉은 띠를 두르고 있는 본관동이죠. 본관동은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 비용을 통해서 공사를 하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로 되어 있는 요거는 개축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래관이요. 개축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다가 보시고 다시 지을 수도 있고 이전 개축이라 해서 똑같은 동일한 규모로 옆으로 옮겨서 지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형 특화 리모델링은 음악실동, 창조관, 성실관, 식당동, 이것은 경기형 특화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게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형 특화 정보화는 자동차 시스템과 청남동은 정보와 기기를 주로 하게 되니 어떤 공사란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기자재 중심으로 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결기호는 앞에 있는 것 같고요. 학과별 학생 수가 이제 여기서 학급 수 때문에 74년도
74, 여기가 이제 학부수 때문에 하나급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표상위는 1084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고 공간 비율을 보게 되면요, 특별교실이 있고 일반교실 있고 지원교실, 관리 행정시설, 공용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진한 부분, 특별교실이 한 34%, 그 다음에 일반교실이 한 15%, 지원시설이 한 15%, 일반교실과 지원시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행정이 있고 공용공간이 27%입니다. 최근에 지고 있는 공공시설물들은 이 공용공간이 40%를 육박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굉장히 좀 쾌적하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사실 27%의 공용공간을 가졌으면 그다지 나쁜 학교 환경은 그 당시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았었다. 지금은 조금 열악한 환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실 사용은 전체의 49%로 반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 공간 분석을 보고를 드리면 여기 그 그린으로 되어 있는 건 녹지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로 되어 있는 게 체육 공간. 그 다음에 이 주황 색깔로 된 게 실습 공간이고 그 아래 회색이 주차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차 공간이 여기도 주차, 여기도 주차, 여기도 주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 여기 주차 없애고 여기 주차하고 이 아래쪽에 지하를 만들든가 해서 여기 주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것을 이제 여기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한번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린이 좀 많이 표시되어 있지만 집중적으로 잘 되어 있는 그린 공간이 없어요. 지금 숲이 없어요.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무슨 습지를 만든다, 뭘 만든다, 지금 이론상은 맞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있는 나무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늘려서 습지가 녹화를 하려고 보니 여기 이 부분이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 실제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관에 도서관하고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 교무실도 있고 위에는 학생들 교실인데 여기 이 부분을 좀 지금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 드러내서 이 전체를 좀 일부 데크를 만들고 일부 조경시설을 좀 해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좀 쾌적하게 좀 하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창조관에 여기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의 그림이 그렇게 지금 이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를 좀 학생들의 액티비티에 띄워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다가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여러 가지 체육관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계단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잘 정리를 해서 어딘가 좀 이렇게 숲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학교가 50년이 됐는데 나무는 50년 된 나무가 왜 없을까? 정말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도 좀 있고 그런 지금서부터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그거는 이제 동문회 활동을 통한 거에서 한번 건의를 할까 합니다. 학과별로 쓰고 있는 동시 스마트 건설정보과가 쓰고 있는 것과 건축디자인과가 본관동을 거의 많이 쓰고 있고요. 인도래관도 일부 실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스마트 건설정보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관 쪽에 보게 되면 스마트 기계과하고 전기융합제어과가 주로 쓰고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전자통신과, 그 다음에 스마트 기계과 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실과는 주로 융합 소프트웨어과가 사용하고 있고요. 청란관인 경우는 자동차과와 그 다음에 정보데이터학과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자동차 시스템이 있고요. 공간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이걸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도서관하고 학급교실, 과학실 및 물리실, 이제 복도 등에 대한 것들 지금 현재 저희 찍어서 분석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그 참고로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저희 용역사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을 해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인도로간도 공시험관이나 다목적 강당, 응원석, 실습실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이제 유인물을 좀 대처하겠습니다. 창조관도 마찬가지고요.
내부 공간을 이제 일일이 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건축법상 어떻게 관련법을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검토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에 대한 문제들도 이게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부는 빠져나갈 수 있는 것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 공공건축물, 다른 공공건축물과 같이 친환경 관련되는 이런 시설들을 다 만족시켜야 될 겁니다. 당장은 뭐 교육시설이가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해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반 건축물도 50제곱미터만 넘어서게 되면 장애인 시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에 이제 군부대와 연관되어 있어서 장애인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인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원공고는 개교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장기적인 미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교육부 선정 취업 역량 강화 최우수 학교로 9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 공고 중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학교에 속하고 공고 중에서는 우수한 학교에 속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부터도 저희가 이제 투입되기 전부터도 교육공간 재구성을 위해서 기존의 다른 그 학교의 관련자분들이 모이셔서 교육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장기적이고 미래적으로 협의를 미리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수원 공고의 기존의 방식과 이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취지를 같이 묶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그 세 가지 그 태스크를 뽑아봤는데요. 일단은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미래 직업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4차 산업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책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는 소개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할 건데라는 부분은 사실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4차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거창해 보이고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갖고 있었던 발달된 기술들을 어떻게 융합해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졸 출신의 4차 산업 대응 인력은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를 질문해 봤을 때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제대로 조사된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수원공고의 선생님들은 미래교육을 구성하시면서도 굉장히 더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셨을 거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그 목적사업이라든가 NCS 체계하고 앞으로 미래교육을 어떻게 융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미래산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고졸형 4차 산업 인재 역량은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산업 기능인 대출.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미래산업 시대의 기능인으로서 요구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미래산업인이 아니라 기능인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교육부에서도 미래형 인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한 30년, 40년, 50년 이후에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기획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금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 수원 공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3년 뒤에 산업 현장으로 바로 투입돼야 되는 기술 인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도 한경 박종희 기자의 연구 기사 자료에 의하면요. 사실 그때에도 반도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반도체 관련 인력이 필요한데 당시에 대학에서는 대부분 미래형 반도체를 골심하고 있었고 SK 같은 현장 반도체 회사에서는 실리콘 반도체 인력들이 필요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 인재, 뭐 AI 모빌리티, 융합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대학에서는 미래형 인재를 고민하고 있지만 그 기업 현장에서는 지금 당장 3년 뒤, 4년 뒤, 5년 뒤 당장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간극을 메꿔줄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곳이 수원 공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 환경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정책, 경제, 사회, 기술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이제 한번 거시적으로 분석을 해봤었고요.
일단 정책 변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고 해서 노후 학교를 다시 이제 리모델링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고 있는 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내의 스마트 환경 1인 1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교육 시스템 자체가 기존과는 많이 변경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경제로서는 경제랑 기술이랑 맞물려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이런 우리가 기존에는 그냥 생산형으로 생각했다면 이것들을 AI나 IoT랑 묶어서 네트워크 체계로 변경되는 그런 뭔가 거대한 기술 흐름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경제들이 기존과는 다른 경제 활동들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학령 인구는 계속 절감되고 있고요. 지방 대학도 위기의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특성화 고등학교 내지는 고등학교 고졸 인력의 어떤 인력 모델 자체가 사실은 같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대학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가 국립대학이라고 친다면 30% 정도의 그 대학 진학률을 보인다면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사교육 기업이고 사기업들이고 사실은 그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그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비해서 고등교육의 퀄리티는 과연 어떨까 했을 때 OECD 국가 62개 중에 58위 정도로 위치할 정도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앞으로도 미래사회에서도 자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자꾸 투입될 수 있고 그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계속 사회적인 어떤 기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시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나 아니면은 우리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준비가 아직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원공고 굉장히 큰 총대를 메고 지금 이 부분을 준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또 학부뿐만 아니라 지금 특성화고 자체는 계속 위기 상황에 처해지고 있거든요. 계속 취업 미달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AI라든가 4차 산업에 관련된 인재가 고조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목적성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어떤 운암고등학교, 홍익미디어 고등학교 등 신생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AI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산 같은 경우는 AI 교육도시로 굉장히 이제 AI 교육을 굉장히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다른 기타 학교, 광운대학교 로봇학과 등 이렇게 연계를 해서 특화 교육 과정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령 인구 감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입학 설명회,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대학을 진학하지 말고 당신 학생들의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설득하는 이런 1:1 맞춤형 그런 입학 설명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되게 추진이 못 된 부분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실은 고등학교로 특성화고로 이렇게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인책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위기에 특성하고 지금 2021년 기사 자체로도 70곳 중에 49곳이 정원이 미달이 된 상태고요. 앞으로 이 여파는 수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고졸 취업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원공고의 가장 큰 강점은 아무래도 취업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목적성이라든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설명드린 국가라는 트렌드랑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일단 대학부터 가고 보자 라는 트렌드가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역으로 4차 산업 보조형 인재에게 무슨 역량이 필요한지를 구체화시킬수록 그리고 기업을 설득하고 우리 그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수록 이런 부분이 요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 아까 테스트 거시적인 환경 분석이랑 그다음에 수원공고 자체적인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출해낸 스왓 분석에 대한 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W는 이 weakness고 T는 그 위협, threat인데요. 그 약점과 위협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사실은 아까
오산에 여러 가지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도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원공고 자체에 사실은 정원도 계속 위기 상황인데다가 수원공고 자체가 굉장히 큰 대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원 미달에 대한 위기를 겪으셔야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 융합을 통한 사실은 입학 정원 축소가 굉장히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미래 산업에 맞춘 신산업 대응 교육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따가 내부 교과 동아리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더라도 내지는 수원공고의 각 8개 전공별 내부 세부 교과 내용만 보셔도 사실은 수원공고는 제가 봤을 때 이미 미래형 교육을 지향하고 계세요. 대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미래 신산업이랑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과 프로그램을 미래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를 위한 교과 기술제 운영 대비, 전공별 시장 요구형 교육을 위한 장비 수요 배치 공간 배치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전학공을 통해서 융합 교과 과정을 꾸준히 개발해야 된다. 아까 4차 산업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이라는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했을 때, 시장에 내놓았을 때처럼 4차 산업이라는 게 엄청 기존과는 다른 기술을 갖고 뭔가 새롭게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들을 어떻게 융합해서, 어떻게 IoT와 융합해서 코딩하고 데이터화할 것인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이제 산업 현장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4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기존에 갖고 있는 교과 과정만 융합만 잘할 수 있어도, 서로 소통 잘하고 어떤 게 우리가 공통적인 과목이구나,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하고 AI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가 같이 합쳐서 인포테인먼트 과정을 구축한다든지 얼마든지 여러 가지 변수로 융합 교과 과정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느꼈고, 아무래도 수원공고가 규모가 큰 목적성 사업이 많은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융합 교과 과정을 앞으로 향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수원공고는 3D 프린팅 교육이 단순히 그냥 스마트 건축을 모델링하는 부분이랑 아니면 자동차 외형을 모델링하는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과정부터 사회교과나 수학까지 이르기까지 이 3D 프린팅을 활용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3D 프린터를 통한 예를 들어서 메이커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3D 프린터의 보급률이 낮아서인데, 이 학교는 재미있게 3D 프린터 보급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아니면 지원이 부족해서 사실은 활용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미술 교과실이라든가 이제 노작 활동들을 강화해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보고 뭔가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 시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적용해서 다시 개선하는 그런 메이커스페이스 기능을 좀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원공고에서 하고 있는 목적성 사업이고요. 굉장히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전문 교과 동아리 내용을 보시면 드론, 그 다음에 건축설계 CAD, 밀링, 정보기술, 로봇, 공간환경, 지형 정보 연구, 아니면은 건축 포토샵, 공간 디자인 이런 식으로 3D 모델링,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열거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사실은 이미 보유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 과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산업과 연결해서 설명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연결고리가 부족했었던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 진행되고 있는 내부의 각 과정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사실은 4차 산업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신산업이랑 연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수원공고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신산업, 미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4차 산업에 대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단어, 블록체인이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용어를 얘기해야지 4차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IoT든 블록체인이든 AI든 머신러닝이든 사실 세부적으로
근본적으로 내려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NCS에서 배우고 있는 기초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 과정이 탄탄할수록 응용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학교에서는 지금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실습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49% 뭐 교실이 활용률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쾌적한 실습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충분히 자기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실습할 수 있는 부분이 수원공고의 장점이었고요. 저는 이 강점을 사실은 무너뜨리기보다 앞으로 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앞으로 그럼 핵심 경제 인력을 위해서 어떤 수업 방식이 필요할까요?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기능을 익힐 수 있는 실습 수업, 자, 본인들이 손으로 노작해서 할 수 있는 실습 수업을 원한다라고 학생들이 스스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스탠포드에서 얘기하는 디자인 띵킹도요, 실제로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보는 그런 교육 과정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지금 실습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명칭한다고 해서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라요, 충분히 실습을 통해서도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학과 융합을 통한 신사업 대응 교육을 통해서 학과 개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학생들이 이제 미래 역량에 맞는 그런 교육 과정을 세부적으로 만들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사실은 미래형 인재, 그럼 수원 공고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대표적인 기본적인 역량은 무엇일까 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게 바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지능.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미래 인재로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 했을 때 자기 주도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꼽을 수 있었습니다. 요 지금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이제 교사 인터뷰하고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일단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 저희가 지금 교육기획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할 수가 없었던 약간 좀 촉박한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 학교 과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교사분들 2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기존의 인사이트 투어를 통해서 이제 다른 학교의 어떤 장면들을 보셨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제일 인상적으로 짚어주셨던 게 가벽 설치 부분이셨어요. 그래서 공간을 좀 넓게 쓰되 가벽을 설치해서 이제 조금 약간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8일날, 3월 10일날 양일에 걸쳐서 24분의 선생님들을 뵙고 학교 앞으로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하고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문의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설문 체크리스트가 사실 약간 반구조화된 설문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가 무엇인지 이해를 조금 얘기를 같이 한 다음에 기존에 이제 앞으로 고교학점제나 학과 융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지금 학생들의 취업 경로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 다음에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관련된 신산업 대응 미래 교육 과정은 어떤 걸 설치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 건설 정보과 건축 디자인과 약간 공통될 수 있어 보이는, 표면적으로 공통될 수 있어 보이는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한 자리에서 여쭤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거로는 일단은 사실은 세부적으로 인재상이라든지 교육 과정을 보면은 건설 정보과랑 건축 디자인과는 굉장히 건축 디자인과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학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좀 넓게 그리고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합된 공간이 필요하시다는 공통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조 설비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프로젝트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벽을 설치해서 이제 공간을 두 개로도 분리했다가 하나로도 합쳤다가 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광폭 계단형 공간, 아까 앞에서 인사이트 투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 발표를 할 수 있는 광폭형 계단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성상
그 취업을 위주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수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별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읽어보시면은 선생님들이 각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인사이트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던 걸로 나타났어요. 다음 과정은 미 정보 네트워크화 같은 경우에는 분특성화 학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단순히 그 정보 네트워크 인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관을 해서 군인이 되는 우리나라의 또 국방에 되게 중요한 업무를 맡을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데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단지 IT 쪽, 네트워크 쪽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군 리더로서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이런 독특한 리더십 인재상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실 군특성화과 창조관 2층에 옥상을 오픈을 해서 거기 치대 체력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체력도 단련하면서 학교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교육 공간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주도성 개별 학습 공간, AI 기본 교과 융합 수업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공간이 필요하다기보다는 1인 1디바이스랑 와이파이,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어디든지 학습할 수 있지만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사고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지역 산업체와 연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 교육이나 브라이틱스 AI 스쿨 등 이미 인근의 삼성이라든지 관련된 4차 산업 그 기업들과도 연계해서 진행하셨던 프로그램들이 다소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융합제어과 전자통신과.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굉장히 큰 덩크인데요. 큰 부분인데요.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 하단에는 스마트 빌딩도 들어갈 수 있고요. 스마트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I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게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융합제어과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스마트 팩토리나 신재생 에너지라는 하단에도 굉장히 다른 학과들이 융합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도 선생님들끼리 더 공론화하시고 논의하셔서 교육 프로그램을 융합하실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반강제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가이드를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동차학과 스마트 기계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확장될 수 있는 전망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스마트 기계과도 스마트 팩토리랑 맞물려서 그 기계를 코딩하는 데 있어서 기계의 움직임을 코딩하고 제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계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으시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4차 산업이나 미래 산업으로 확장했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인공지능 모빌리티 학과라는 식으로 해서 자동차 내에서 어떻게 AI를 융합할 건지, 내지는 그 기계 부분이 어떻게 이제 AI랑 융합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로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더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트렌드는 아까 SK가 이제 대학들은 대부분 미래 반도체를 고민하라고 사실 SK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리콘 반도체 인력이 없었던 부분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그 신문이라든가 경제 현황에서 트렌드 자체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실질적인 기술 변화는 10년에서 30년까지 걸릴 정도로 천천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실은 30년이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아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수험 공부 학생들은 3년을 학습하고 산업 현장으로 바로 투입돼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시각은 넓게 열어주지만 지금 갖고 있는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지금 이 학생들이 만약에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학습을 했을 경우에 현장에
시험에 나갔을 때는 이 친구들의 직장이 사실은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육부 관계자분들께서도 미래 교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너무 장기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학생들이 정말 취업할 수 있고 산업 현장에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 게 이제 다음의 내용들이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필요한 3개의 공간을 이렇게 밑에다가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결국은 지금 학교에서 발표, 조별학습, 앞으로 이제 지금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일방향적인 교육들이 많아요. 지금도 제가 일방향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서로 논의하고 발표하고 하는 그런 다학제적인 그리고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지금 2개의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2개의 교실 공간을 가벽으로 트고 그 다음에 그 6인 1조 정도 될 수 있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테이블당 학생들이 논의하는 결과들을 각자의 그 조별 결과물을 거치할 수 있는 그런 파티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파티션을 갖고 사실은 본인들이 논의한 걸 취합하고 발표할 때는 앞에 나가서 모든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요거를 어떤 가공을 해서 뭐 미디어를 만든다든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를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3D 프린팅을 제작을 해야 되니까요. 미디어 제작실과 메이커 스페이스를 옆에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공고 그 특성화 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옛날에는 굉장히 강력했던 공무원 취업 분야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수원공고의 많은 학생들이 그 수원 공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공기업이나 국가조직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개별학습 홈베이스 공간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수요를 위해서 지금 여기다 수요를 조사를 하고 만들어 놓은 공간 스페이스인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홈베이스 공간으로 충분히 구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학실, 준비실, 물리실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게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오픈 랩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생들이 단지 오픈 랩실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방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직접 들어가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데요. 지금 과학실을 들어가 보시면은 사실은 연구나 실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민하신 거는 지금 과학실, 준비실, 물리실을 한 공간으로 터서 학생들이 실제로 실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이것들을 그래서 과학실로도 쓸 수 있고 물리실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가관리실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그 인도레관 지하 쪽에 평가관리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수험과 관련된 여기 8개 전공학과이기 때문에 수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비밀리에 그 평가관리 지침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의 수요는 이렇구나라는 게 앞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럼 앞으로의 수험공고의 교육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약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요 활동 1, 2, 3을 보시면요. 일단 정원 축소를 위해서 학과 융합 가능성과 미래교육 방향성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은 이 부분이 선생님들끼리도 충분히 논의되거나 공론화되어 있는 건 아직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회를 빌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특성화고는 계속해서 위기를 겪게 될 거고 정원 미달의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학생 학령 인구도 계속 감축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험공부가 지속성장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융합된 그 교육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카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약간 볼라틸하고 uncertain하고 뭐 이렇게 뭔가 모호하고 정해진 게 없고 휘발되는 아주 지금 모호한 4차 산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기술이라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술인으로서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냥 예상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학과로 이렇게 묶었을 때는 건설, 건축, 자동차, 기계, 전기, 신재생 에너지, 정보 네트워크, 스마트 팩토리 이런 식으로 묶어봤었는데요. 사실 실제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논의를 해본 결과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책상에서 논의한 거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왜 융합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사실 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계속해서 필요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을 조금 가이드하는 방향으로 이 수업을 워크샵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료를 제안을 드리고 선생님들이 관심 있으시고 생각 있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을 부탁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선생님들이 추출하신 키워드들은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AI 융합 모빌리티, 아이플라이 네트워크, 친환경 건축, 스마트 빌딩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부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 학교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할 것인가를 타진해 봤을 때는요. 지금 친환경 그린 스마트 건설 건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초 과목은 건설 구조계획, 건설 도면 해설 과제, 건설 재료 기초 이해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공통 과목을 학습할 때 이제 과를 불문하고 건설이랑 건축이랑 같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될 수 있는 자격증은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토목제도 기능사 등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앞으로 취업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회사, 친환경 건설 회사, 그린 스마트 건축, 그린 뉴딜 관련 국가 공무원직 등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융합 스마트 팩토리 부분은 지금 전기회로 기초제도 프로그래밍 등의 기초 과목이고요. 사실은 아까 4차 산업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는 기초를 쌓고 그걸 어떻게 융합시키는지가 4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초 과목을 수업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코레일, 남부발전 등과 같은 취업처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방향은 신재생 에너지나 스마트 팩토리로 갈 수가 있겠다. 아까 스마트 팩토리 하면 우리가 단지 전기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계도 관련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양산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보안, 네트워크,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학과가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탐색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더 융합된 그 교육과정을 구축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AI 융합 모빌리티. 일단은 지금 기초 과목으로는 자동차 일반, 자동차 기관 자동차, 셰시 자동차 전기, 또 기계 도로선 기계제도, 기계 일반, 밀링, 선반 측정. 이게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아직은 보일 수 있는 분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충분히 그 AI 융합 모빌리티라는 거는 그리고 AI 융합 소프트웨어까지도 그리고 전기 전자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가 이런 식으로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자동차 통신 네트워크, 블록체인 이거는 정보 네트워크랑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겠죠. 사실은 이것도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도 사실 그러면 스마트 건축 설계학과나 건축 디자인과나 건설정보과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4차 산업의 특징인 게요. 모든 과목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 과목이라든가 기초 시스템을 나열을 해놨던 게 사실은 이 기초들이 어떻게 공통해서 학습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공유할 수 있고요. 그 공유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원 공고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셨던 공통제 의식과 사회적 지능에 대해서 이제 각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랑 진로라든가 이제 그 전 선생님들께서 자기주도성이라든지 지속성장 가능성, 감성 지능을 본인의 일반 교과에 녹여서 학습을 하고 학생들이 감성지능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성을 갖춘 인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세부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지속성장 가능성 하단에 보시면은 UN 지속성장 가능성 지표가 사실 17개 하단에 그 190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각각의
학생 교과목에 포함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일 교과에서 진행을 하신다기보다 각각의 교과에서 접목해서 본인의 교과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해서 강의하실 수 있게끔 이제 교육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앞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사 인터뷰랑 워크숍을 통해서는 그러면 이제 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책상 위에 앉아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런 방향입니다, 저런 방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제가 생각해도 현실적이지는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지금 제안드리고 있는 부분은 교사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융합교육과정을 구축하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 프로세스를 짜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교사 워크숍을 통해서는 융합전공별 교사 연수, 앞서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워크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적인 과목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안이 나왔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실은 16시수로 저희가 어떻게 교육과정을 구성할 건지, 그 16시수마다 각 차수마다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구성할 거고, 그 중에 우리가 3D 프린팅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조별 토론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교사 워크숍에 대한 부분일 거고요. 융합교육 설계, 그러면은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평가가 얼마나 타당한 건지,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이제 융합교육 설계 부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융합교육 교사 연구 동아리, 그럼 한 번 설정한 걸로 그 교육과정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겠죠. 4차 산업의 특성 중에 하나가 스탠포드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디자인 띵킹의 핵심 요인 자체가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형성적인 방법인데요. 마찬가지로 융합교육 교사 연구 동아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과정을 시도해보시고 어떻게 형성적으로 변화시킬지,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평가협의회를 거쳐서 또 피드백을 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계속 교육 과정을 구축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은 사실은 제가 어떤 논문이라든가 보고 자료를 뒤져봐도 아직은 제대로 준비된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제 수험 공고에서 이걸 총체를 내주시고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교육 공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보여드린다면은 아까 3D 프린터를 활용한 디자인 띵킹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조별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조별 토론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그런 리소스 서플라이 스토어 이렇게 해서 3개를 연결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다학제적 접근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수험 공고는 이미 8개의 전공이 있는 다학제적인 요소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단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다학제적으로 같이 융합해서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교과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창의성, 혁신, 커뮤니케이션 역량, 문제 해결 능력, 현장 실습 적응력, 응용력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자기주도성 강화인데요. 앞서 말씀 보여드린 교과 동아리에 굉장히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3D 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건축 설계, 게임 개발 등 이제 신산업 기반한 자체 동아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좀 더 지원해주고 자체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은 사실 실리콘밸리의 아이츠스쿨처럼 학생 스스로 목적을 정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도전하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실패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교육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이 공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동아리에서 그 논의하고 만들어보고 실패하고 다시 한번 그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학생들 동아리 활성화, 자기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동아리 활성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창의성, 혁신, 자기 주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교과 동아리 뭐냐면 그 4차 산업 전공에 관련된 동아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일반 동아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스티브 잡스 그 평전 같은 거 읽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애플, 맥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 아주 근원적인 자기의 경험으로 꼽는 게 캘리그라피입니다. 자기가 흥미 있어서 했던 그 활동을 미래 산업에
기업에 적용을 해서 캘리그라피라는 것들을 컴퓨터에 적용을 해서 새로운 분야를 창출했듯이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조금 더 열정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게 미래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도와주는 것 자체가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학습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수험 공간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현재 지금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 진짜 수혜자들이 가장 원하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고요. 지금 홈베이스 공간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수업 영역별 수식, 인지능력 시험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전체 이제 세부적으로 선생님들이 워낙 인사이트 있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복합 스마트 교실과 그다음 신사업 대응 교육 시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10가지 제일 우선순위로 요구되는 거 10가지를 정리를 한 게 위와 같습니다. 이 정도로 교육 분석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 워크숍에 대해서 이제 공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하기 위한 그 돈에서 새로 건물을 줘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있는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걸 축소시키고 어떤 걸 변형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을 전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개축하는 것 또한 그냥 같은 용도의 건물을 같은 규모로 그 자리에 짓거나 옮겨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쭉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어떻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8개 학과가 각각 다른 그 학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과에서 우리 실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만큼 쓰세요 그러고 내놓는 선생님이나 그런 학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우리 공간이 모자람이다 다 그러시죠.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현재는 학급수를 줄이는 방법. 근데 그 학급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이 학과는 지금 학생들이 그 최근 5년, 10년 동안 보니까 응모하는 입학생 수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이 과를 좀 줄여야겠다. 2학급에서 1학급으로라든가 그런 경우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짓기 위해서 재단이나 그 제3의 기관이나 이런 데서 공간을 새로 짓는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공간을 갖고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막 고심을 하면서 보니까 학생 수가 사실 수험공부가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한 60명 정도 수업을 받던 교실이 지금은 24명 정도 내외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 이제 책상은 커졌죠. 그렇게 하다 보니 교실이 약간 줄어들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모든 교실들이 아니라 강의용 교실들. 얼마 정도냐면 복도폭에서 한 60cm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60cm 정도 복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수납 공간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어떤 전시를 상설 전시라기엔 상설 전시장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맙싱크라든가 그 복도에 손을 닦는 데가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에 가장 모범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그 복도에서 한 60cm 정도 교실 쪽으로 셋백시켜서 쓰는 공간이 가장 많더라. 그 다음에는 수험 공부에서 미래적으로 봤을 때 무슨 과는 예를 들어서 2학급 체제에서 1학급 체제로 다 가겠다 그랬을 때 남는 교실 정도 그것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는 실험실 습실이 지금 남아 돌아가요. 우리는 무슨 실이 남아 돌아가요. 이런 선생님 한 번도 안 계세요. 학생들도 없고요. 다 부족하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공간 워크숍을 1차, 2차, 3차, 4차 하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간 워크숍은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주로 체육관, 지금 체육관이죠. 인도래관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위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논의를 조별로 하셨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게 조금 더 보셔야 되고요. 거기 이외에 제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교장 선생님과 이제 교감 선생님들 기술적에 그 요청드린 게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학교가 저에 대한 아이디어보다는 여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인이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선생님들이시니 두 집단의 아이디어를 받고 싶다. 그래서 학생들을 통한 공모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건축 디자인과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전 하실 게 아니라 건축 디자인과를 포함한 나머지 8과가 다 포함해서 하면 되는데 건축 디자인과는 주로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도면을 그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들은 그냥 글로 써주셔도 좋겠다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공모전을 했어요. 공모전에서 나온 29개 중에 이제 일부를 발췌한 거였는데 저는 29개를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건축 디자인 교육할 때 1번서부터 29번까지에 대한 장점과 단점, 현실성이 있는 거 없는 것들을 세세하게 학생들한테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같이 실제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 아이디어를 낼 때 아마도 그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학교가 교육을 하면서 포토샵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스케치업이라든가 3D 모델링이라든가 모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데 상당히 이미 많이 준비되어 있고 저력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보면은 인도래관 재건축에 대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음악실하고 도서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모형 가공실을 어떻게 해서 좋겠다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례 몇몇 개를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 개선 요청들을 이제 순위별로 보니까 제일 많은 게 휴게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보니까 휴게 공간이 거의 학생들 없더라고요. 기껏해야 화장실 입구에 의자, 이렇게 벤치 같은 거 몇 개 갖다 놨다든가, 아니면 바깥에 떼안볕에 그냥 나무가 이파리가 나지 않으면 그냥 떼안볕인데 거기 벤치가 있다든가, 그런 정도 이외에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별로 없었고, 또 목말라서 사먹고 싶어도,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매점이 오픈 안 할 때도 제대로 사먹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밴딩머신 자판기 좀 많이 놔달라.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지원시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일반 교실에 대한 거는 교실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좀 교실을 좀 스마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문은 지금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 특별교실 실습실이나 그것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데, 여기에는 솔직히 실습실 자체 공간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실습 기자재의 현대화에 대한 것들도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 이 학생들이 졸업받고 나갔을 때 써야 되는 기자재들은 상당히 최신의 기자재를 쓰고 있는데, 학교의 실습 기자재가 그거보다 더 구형이라면 배워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자재와 똑같은 퀄리티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덜한 퀄리티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도차 분리에 대한 얘기는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드렸습니다만, 차하고 걸어다니는 여객 보도력이 별도로 그게 구분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돼 있어서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 본관, 창조관 이쪽의 부분은 차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 저희들이 다닐 때마다 도서관이라면 책을 빌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책을 읽고 그런 관계였었는데, 학생들이 요구하는 도서관은 그런 도서관이 아니에요. 북카페처럼 책도 요새는 디지털로 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좀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시험 공부를 이어폰 끼고 시험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북카페 형식의 도서관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서관들을 하려면 굳이 한 군데 거대하게 도서관을 줘서 뭘 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그런 공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실과 실습지원실 관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말씀했고, 지원시설 등의 전시 공간,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보니까 건축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 모형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수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선배 동문, 저런 맡던 선배 동문들이 또 좋은 자료에 대한 모형들도 많이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 상설 전시를 해야 되는데 해놓을 때가 복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복도에 그걸 해놓게 되면 1.8m 이상을 확보해야, 2.1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소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또 위배가 돼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걸 60cm를 습격시키면 거기 넣을 수 있겠다. 그런 대안이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시설 강당. 이거는 뭐, 여기는 강당이 그래도 이제 소형 강당이 있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는 인도의 체육관, 그런 경우에 학생 안전, 가로등이나 뭐, 계단도, 풋살기나 펜스, 학생들 안전관리. 이 문제는 꼭 학생들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안전관리와 관계된 건 법상 규제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대걸레 세척, 태양열 판넬 설치, 이런 것들에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표로 만들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도표로 형성됐습니다. 문제점들을 보게 되면 노후화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열린 광장, 공간이 좀 부족해요. 수원공고가. 체육관 왜 부족한가 고민해보니까, 수원공고가 이제 전에 박지정 선수 있을 때 축구의 명문고등학교를 뜨다 보니, 그 대운동장을 인조잔디를 깔아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축구부 선수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일반 학생들도 체육을 하고 그러다 보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시 오픈이 안 되다 보니 쓸 수 있는 데라고는 여기 길거리 농구할 수 있는 풋살 경기장 그쪽뿐이 없거든요. 굉장히 그 젊은 학생들의 에너지는 넘치는데 어디 그 에너지를 이렇게 방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체육 시설을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좀 보이지 않는 좀 고민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광장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조상 체육관의 일방향 축, 요거는 이제 체육관을 새로 개축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발전 방향 분석해보면 열린광장 만드는 거, 학생 안전보장, 실내 체육관 편의시설, 그 다음에 추후 지역사회 연계. 이 추후 지역사회 연계는 우리 그리스마트 미래학교 프로그램 중에 복합화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번 영역 범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복합화라는 내용은 지역이나 지자체에서 돈을 내서 시설을 짓고 학교에서는 부지를 대서 학과 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학과 이외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쌍방향 소통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 워크샵을 이제 한 내용들을 이렇게 몇 가지 해놨고요. 그래서 그 공간 워크샵을 할 때 그냥 추상적이나 형용사적인 말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학교 전체에 대한 평면도를 다 출력을 해서 그 책자로 만들어갖고 윗부분에는 도면을 이렇게 그런 걸 드리고 아랫부분은 직접 본인이 손으로 다 공간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마 여기 선생님들 다 그걸 받으셔서 몇 번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립에 대해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되는 것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습득할 수 있었고, 이걸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또는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것을 아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꼭 도면을 그릴 줄 모르는 그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글로다가 써서 주시기도 했고요. 또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체육관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가 체육관이 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이 체육관을 열린광장을 만들어서 이거를 창조한 학생들과 이렇게 같이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을 만들고 체육관을 슬쩍 옆으로 옮겨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낸 선생님도 또 계세요.
이것도 이제 고당 워크샵 때 다시 또 이제 3차 워크샵이에요, 공간. 여기에서도 역시 또 선생님들의 결과물들을 여러 가지로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꼼꼼하게 다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일일이 이거를 체크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꼼꼼하세요? 여기 보게 되면 실내 체육 수업 공간에 동아리도 이용해서 탁구대를 한 6개 내달라. 그 다음에 실내 풋살 경기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다목적 공간에서 무용, 댄스, 레크레이션. 근데 정말 열악하다. 이 솔직하게 쓰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건실하고 탈이 있어도 좋겠다. 요게 뭐냐면 새로 인도라가는 짓게 되면 그 안에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스케일은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셨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 옆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고 워크샵 하는 동안에 그 선생님과 제가 단독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요거는 실제 이렇게 높이가 이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명하면서 요소요까지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 설명한 제 내용 인터뷰에 답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3차 워크샵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창조관인데 창조관 도면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창조관 도면을 꼼꼼한 걸 드렸고 그 아래는 그 창조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열으면 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 표시해 주신 겁니다. 그걸 갖고 이제 공간을 기획을 하게끔 됩니다. 이걸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다 이제 쭉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또 이제 4차 워크샵도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본관동을 중심으로 또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본관동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도레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 이렇게 여기 글씨 쓰신 것들이 다 이게 선생님들 또는 그 학생들이 이렇게 다 쓰신 겁니다. 이걸 꼼꼼하게 아주 다 해주셔서, 네. 너무 뭐 철저히 해주셔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건축 디자인 교육을 이제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배치도를 놓고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제 건축 디자인 교육을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요 2차 건축 디자인 교육이고요. 요걸 할 때 처음에는 건축 디자인과 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하면서 건축 디자인과만 할 게 아니라 창조관이면 창조관에서 실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좀 모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본관동이면 본관동에서 실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각각 그네들이 실제 거기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떠한 공간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도면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면을 해서 학생들이 여기다가 이제 일일이 꼼꼼하게 1차에서 3차까지 디자인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처음부터 이걸 새롭게 그린 게 아니고요. 이 수원공고 그 행정실에서 이러한 자료를 사전에 저한테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할 수 있으면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보고 여기가 지금 실습실이 아니고 여기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요. 라든가 이렇게 공간이 그 행정실에서 제공해 준 거하고 실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줄 정도로 그 학생들이 이걸 해줌으로써 정말 현장감이 있고 바로 다른 데로 도면을 그리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할애해서 아마 요런 것에 대한 사례를 앞으로 있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다른 학교 쪽에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부 학생들이 이렇게. 그래서 건축 디자인과 학생들은 도면을 그리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말로 써줘라. 그런 거 말로 쓴 거를 내가 해석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전부 이거 보시면 뭐 여기 뭐 사파도 있고 막 그렇죠. 이렇게. 네. 이거 보고는 제가 너무 빽빽해.
여기 써 있는 게 여기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빽빽하게 다 써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설문조사한 거고 이제 전체를 보니까 보통 학교교실 쪽에 대한 만족도는 73% 정도, 실습교실에 대한 만족도는 76% 정도, 그에 비해서 실습을 위한 지원시설은 만족도가 40%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 휴식 및 커뮤니티라고 쓰는 편의시설은 만족도가 47%로 역시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 공간을 조사해서 보니까 학생 역량 개발에 대한 필요 공간이 쾌적한 실습 환경이 44.6%, 체육단련실과 체육시설이 한 38.2%로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수험 공부가 이렇게 체력단련이나 이게 이렇게 높지? 제가 처음에는 이게 축구부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수험 공부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 군 특성화 고등학교에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네들이 졸업받고 군에 갔을 때 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수 조건 중에 하나다 보니 그것이 상당히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필수 과목처럼 이게 돼 있더라. 그래서 그 공간이 앞으로도 상당히 좀 잘 많이 배려되어 있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뭐 동아시를 뭐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설문조사는 총 372명이 참여했고요. 그것을 다이아그램으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순상과 같습니다. 쾌적한 학습 공간의 개선 필요해서 역시 휴게 및 편의시설이 47.8%로 거의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면서 휴게 및 편의시설에 대한 공간을 많이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또다시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입니다. 선생님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내 동서원에 대해서 23%로 굉장히 열악했고요. 만족하다고 했지만 휴식 공간이 19%, 수업 환경이 11%, 커뮤니티가 9%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위한 필요 공간에서는 학과 융합을 한 복합 공간에 대한 것에 대한 공감도가 상당히 높으셨고요. 그 다음에 개별학습 공간, 아까 교육기획과 선생님께서도 말씀이 주셨지만 개별학습 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부모의 그 설문조사를 봤을 때 실습실이 41%, 학교 환경이 48%, 지원시설이 51%, 지역 연계가 38%로 거의 그냥 중간 수준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산업 시대의 핵심 경제 인력 대기업 필요 수업이 기능을 제대로 익힐 수 있는 실습 수업에 대한 문제와 창의적 문제 해결을 돕는 융합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었고요. 체육관 배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국위 종목을 국제규격화한 체육관으로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헬스장이 필요하다. 학생 동아리 수영장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인지도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을 때는 보통이다가 가장 많았고요.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몇 가지의 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설문조사를 보니까 의외로 지역사회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좋아요. 즉 수험 공부에 대한 명성이나 지명도, 그 브랜드 파워는 상당히 좋다는 걸 또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92%나 무려돼요. 그 다음에 교육권에서 역할 얘기 92% 역시 만족이고 교육활동도 92%, 전문 분야 졸업생들의 실력 인정만은 100%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수험 공부를 나오면 취업을 하든 군대를 가든 공무원이 되든 만족하다. 그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연계, 이게 이제 복합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강당 및 체육관 등에 대한 개방에 대해서는 거의 50%를 육박하는 분들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뭘 하냐면은 우리 수험공고가 복합화 사업을 통해서 체육관의 현대화라든가 그 규모를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별 디자인 전략을 보게 되면 본관동 인도열관을 통해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역시 창조관, 그 다음에 침실관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식당동과 음악동, 청남관, 자동차 실습동인데요. 여기 청남관이라든가 실습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시설을 새로 고치는 것보다는 정부와 네트워크화된 기자재에 대한 예산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거를 수험공고 측에 우리가 이만한 돈을 줄 테니까 아무거나 마음에 맞는 데를 쓰세요가 아니라 요 비용은 요런 거에 쓰세요라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청남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스마트 기계와 정보 네트워크 이런 쪽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래학교 모델 구성안에 대한 제시인데요. 여기서 이제 공간 개념은 이제 저희가 다양한 학습과 경험이 가능한 공간, 학생의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이라는 큰 개념을 가지고 대화형 수업과 자료 정보 활용, 상호 협력,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구조에 대한 것을 개념으로 보게 되면 화면에 나와 있는 버블 다이어그램과 같습니다. 북카페처 학습 공간의 기본 구성 요소는 이동식 촉걸상, 교사 책상, 이동형 교탁, 전면 수납장, 교사 사물함, 모두명 칠판, 교구 보관함, 디스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공간 사례 이미지입니다. 이거 현재 수원공고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분위기로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렇게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위교실에 대한 안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진은 공간 사례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습실이나 실습지원실인데 이것도 이게 기계과냐 전기과냐 토목과냐 건축과냐에 따라서 그 공간에 대한 그 내용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잠깐 이제 이걸 보시면요. 이걸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건데 2번, 2번, 1번, 3번, 4번 돼 있습니다. 이 2번이라는 게 과별 실습실, 실습지원실, 기기, 그런 것들인데 거기는 환기나 조명이나 공조 설비가 필요하다. 아마도 이제 어떤 것을 커팅을 한다든가, 특히 레이저 커팅 같은 걸 할 때는 거기서 연기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연기를 이제 후드를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배출할 때는 또 그 배출을 하기 위해서 정화 시설을 해놔야 되는데 그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아마 이제 그 전기 전자 제어에서 혹시 납땜 같은 거를 킵판에다 하다 보면 그 납에서 나오는 나쁜 그 연기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강력하게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건 인체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시설, 그럼 바깥을 뽑아냈으면 우리 그만이다가 아니라 바깥으로 뽑아내서 그 나쁜 연기가 외부 공간에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거기다 필터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 필터 설치가 평생 동안 가는 것도 아니죠. 이제 적당히 갈아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실습 집중형 교실에 대한 사례입니다. 요런 것들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해외 사례인 경우도 있고 좋은 사례들을 사실 교육청으로부터 많이 제공받았습니다. 또는 교육청 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기본 기획안입니다. 네, 이건 실습 결합형 교실이고요. 과학실과 물리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학실이나 물리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히 이제 물리나 화학 같은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많이 약품을 다룬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퓨어푸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그런 그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반응을 나타낼 때 나오는 유독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적합한 어떤 시설들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좀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미술실에 대한 문제인데 상당히 지금도 반응이 좋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다만 이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커다란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음악실인데요. 음악실 역시 이제 유사한 그 사례를 지금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관홀 부분.
지금 현재 수원공고의 앞에 이렇게 본관동에 들어가는 그 현관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고 또 층고도 낮고 공간도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수원공고를 상징할 수 있는 소위 로비 홀이라고 볼 수 있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넓히고 싶은데 또 넓히려고 구상안을 좀 넣었습니다만 넓히려면 옆에 교실을 잡아먹어야 돼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한쪽은 행정실이 날아가야 되고 한쪽은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공간이 날아가야 됩니다. 그럼 행정실이 날아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날아가는 행정실 공간만큼 어디 그분들 더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멋있게라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개량학적으로 그럼 어디를 늘려줄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층 뻥 뚫으면 좋습니다. 시원하고. 그럼 위층에 있는 교수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고심이 되는 부분들이었었습니다. 홈베이스에 대한 그 제안인데 너무 좋긴 한데요. 이 홈베이스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창조관 쪽에 이제 학급 수가 앞으로 2개학과가 3개학과가 한 학급씩 줄어듭니다. 그럼 그 공간이 계속 교실 하나씩 남아요. 각 층별로. 그 각 층별로 남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홈베이스를 제시할까 합니다. 도서관인데요. 이제 도서관이 지금 현재 이렇게 벽을 중심으로 해서 책꽂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가운데 학생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바깥에 카페처럼 나와서 여기에 데크도 만들고 이렇게 커피도 마시거나 음료수도 마시면서 하는 그런 공간들을 학생들이 원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지금 도서관 위치를 저희들이 지금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교무실로 쓰고 있는 장소로 도서관을 가고 도서관에 있는 장소가 교무실 쪽으로다가 옮겨가고 그 도서관 앞쪽에 잔디밭하고 약간의 그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데크도 만들고 숲을 만들어서 해보면 창조관에서도 가깝고 본관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학생 중심 공간을 지금 기존에 있는 인도래관, 그 다음에 그 도서관, 그 다음에 음악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 중심 공간을 만들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취업진로센터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이제 본관동에 일부 이것을 활용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될까 아니면 어디로 갈까 해서 그것도 제안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매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식당 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에는 이제 목공실을 필요했던 것들이 1층, 2층 식당도 있는데 그 중에 소위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위실 있는 거를 없애버리고 거기까지 터서 거기다가 식당을 이렇게 같이 크게 만들면서 거기에 학생들이 사실 식당이라는 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점심 때 사용하고 나면은 나머지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잘 만들어서 평상시 학생들 휴식 공간으로도 좀 쓸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예, 이게 식당이고요. 이제 그린 학교 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원래 우리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니까요. 그린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탄소 중립이나 생태 환경이나 자연 도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컨셉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패시브 디자인과 액티브 디자인이 있는데 액티브 디자인 중에 필요한 게 대체 연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성 있는 게 뭡니까? 태양광 전지판입니다. 손익분기점으로 보면 아직도 태양광 전지판이 전기값이 싸지 않습니다. 시선에 비해서. 뭐냐면 태양광 직광판을 만든다고 해서 반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교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전력이 축전기로다가 축전됐다가 다시 나가기 때문에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데서는 그 전기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정밀기기는 지금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전기가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중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휴식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태학교. 아까도 말씀드렸으나 수원공고에는 거대한 나무 하나가 없어요. 어떻게 생태학교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무를 심는다? 그럼 지금 나무를 심는다 하나에 한 10억짜리 나무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럼 지금 나무를 심으면 미래를 위해서 심는 건데 조금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거다 이게. 그렇지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 개념은 탄소 중립과 자연도의, 실내 공간, 생태 환경 학교로 만들고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친환경 에너지 계획에 대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한 그 다이어그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차량을 서쪽에 차량을 설치해서 조도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냉난방 요구량을 저감하기 위해서 복층거리를 쓴다든가, 지열이나 태양광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기전력 자동 차단 장치를 한다든가, 폐열 회수 설비를 한다든가, 뭐 절수기를 사용한다든가, 통합 서버를 사용한다든가. 물론 이 중에 우리 수원본부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설들이 5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설치한 게 있으시다면 지금은 그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최신 시설의 기자재로 바꾸셔야 될지도 모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 경우도 물 안 쓰는 화장실을 쓰게 되면 물 소모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그 물 안 쓰는 소변기가 평생 만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필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 필터가 소변을 계속 요소 성분이 들어나 뻣뻣해지거든요. 마치 심장 판막에서 심장에 이렇게 피가 끊을 때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거 똑같습니다. 냄새는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그걸 교체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나는 냄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좀 사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열 관계는 여기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한때는 저 지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대체 에너지로다가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요. 포항 지역인가에 한번 지진 나고 난리 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지열로 인해서 그 많은 구멍을 뚫어서 그렇게 하는 그 보고가 나온 이후에 지열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 대한 거는 학교 수비랭과 커뮤니티 광장, 거기에서 바로 스마트 교실이나 다목적 공간하고 연관관계를 가장 그 연관관계가 큰 곳으로 이렇게 버블 다이어그램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광장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공간 사례에 대한 문제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창조관이 앞에 있는 지금 그 공간을 좀 대폭적으로 활용하는 방법하고, 체육관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창조관 지금 옥상 부분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학생들은 어떤 뭐 체육 단련 시설이든 그런 걸로 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천후에는 못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왔을 때는 법률적으로 또 야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대체 에너지를 계속하는데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게 태양광 에너지인데요. 그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는 부분이 주도적으로 지붕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체에 설치하게 되면 지붕에 설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30%에서 35%의 효율밖에 없어요. 왜? 벽체는 거의 수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태양하고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능형 태양광 직광판은 태양열을 따라서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물론 시설은 비싸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붕을, 옥상을 이용하기에는 약간의 좀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간을 사례해서 본관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본관동 같은 경우는 맨 위층이 건축 디자인과에서 그 통합 설계실 실습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를 열으면 바로 옥상이 나오는데 거기를 이렇게 좀 호딩도어 같은 걸 만들어서 기후가 좋거나 그럴 적에 데크를 좀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좀 창의력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카이스트 교수가 내신경에 대한 강의라는 것을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창의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이 공간이 좀 높으면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그 내신경 과학에서 증빙됐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좀 높은 공간을 좀 써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을 우리 수원공고에서 만들기는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지금 2층, 3층인데 하나를 뻥 뚫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뻥 뚫은 데에 있는 면적이 어딘가 다른 용도로 그 면적을 대체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미래학교 선도 모델로서의 방향성 및 학교의 복합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디자인 개념은 마스터 플랜을 짜서 복합화 시설과 지역 상생, 미래학교 이런 식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복합화에 대한 문제는 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체육관을 지금 있는 체육관을 옮기는 것 이외에 새로 수영장이나 이런 걸 놓는 최신형 체육관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일과 후에는 사용을 하시고 공부하고 있는 과정 동안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체육시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앞에 고층 아파트 들어오고 이렇게 되고 나면 주차난이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복합화를 할 수,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하고 활용해서 복합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목적 복합화에 대한 건 이렇게 이제 법을 다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당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공간 사례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방형으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제안한 거는 여기 보면 강당 위에 부분에 이렇게 트랙을 만들었어요. 미세먼지가 막 나고 있을 때 아니면 비 오거나 전천후로 학생들이 거기서 이렇게 러닝을 하면서 공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제안할까 합니다. 요거는 가변형을 만들어서 이걸 싹 접어 밀어내면 큰 공간을 쓸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막으면 작은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차 동선은 여기서 차량이 들어오기 전분이들은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주차를 쓰고 지역연계 실습 시험장에 대한 공간은 이 부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복합화에 대한 문제죠. 최종 마스터 플랜을 두 개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자리에 체육관을 그대로다가 허물고 다시 짓는 방법. 하나는 기존 자리를 이렇게 해서 큰 학생들 광장을 다시 주고 일로 옮기는 방법.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계속 다시 짓는 방법을 했을 경우에는 이곳을 헐어내야 됩니다. 처음에 헐어내고 새로 집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는 본관동이나 창조관이나 이런 공사할 적에 그 학생들의 하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그 교육시설을 새로 만들어줘야 돼요.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 모빌 학교가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는 여기다 새로 짓는 경우는 여기 있는 시설들 공간을 여기 공사할 때 여기 있는 학생들의 그 학교 공간을 여기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D급을 받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 사용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대체하는데 여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 거고요. 공사를 할 적에 이렇게 가사페이스를 쳐서 하겠다는 거에 대한 내용을 제안한 거고요. 두 개 다. 안 옮기고 그 자리에 줬을 경우, 옮겼을 경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안 옮겼을 때는 임시교사동을 여기다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옮겼을 때는 요게 임시교사동으로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전체 실별 면적 아니고요.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좀 많으네요. 이건 이제 기존 시설 배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시설 배치하면 이렇게 1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하고 이 아랫부분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2항은 일로 옮기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1번을 해서 광장으로다가 생태학교 숲이나 광장으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평면별 프로그램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전시공간 수납으로 이렇게 쓴다든가 기존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기 도서관으로 쓰고 앞에 데크로 만들어서 같이 쓸 수 있고 선생님들은 이쪽에서 계시는 거고 여기 있는 공간에 휴식 시설 중에 그 남자 선생님들 휴식실을 여기다 집어넣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나머지 수업으로 쓰는 여기는 전부가 다 여기가 전시 수납 공간으로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관동과 인도래관 그 다음에 인도래관도 이렇게 2층에 이렇게 트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창조관도 여기 수납 공간이 다 생기는 거고요.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스마트 기계 교사용 곳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네, 이렇게 성실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다가 가서 사업 추진 배경은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요. 중국고등학교 공간기획 방향에 대한 주요 이슈를 쭉 다 따져보니까 1순위가 개축부가 리모델링에 대한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에 관심이 많으셨고요. 2순위가 부분 리모델링 예정 교사 등과 인도관과에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 3순위가 외부가 좀 너무 좀 따로따로 노니까 외부 공간의 다양한 것들, 그 다음에 생태 놀이공간, 그 다음에 마을 결합 공간, 그러니까 복합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설계 공모 지침서는 이게 다른데 했던 한 5개 학교의 기존 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거의 뭐 유사하고요. 주로 제안 공모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요거를 또 놓으세요. 이 프로젝트는 설계자와 관계기관 및 관계기관은 교육청을 얘기합니다. 학계층과 수많은 협의를 통하여 공간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협의 의사결정 등으로 해서 같은 업종 간의 공동무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 뭐냐면 건축사 사무소는 건축사무소는 하나, 그 다음에 뭐 전기통신 소방은 전기통신 소방도 하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건축사 사무소가 2개, 3개가 공동으로 들어있으면 되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역학관계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늦어지고 두리뭉실하게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다른 데 없을 겁니다. 요거를 저희가 그래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종업체 간의 공동근무를 좀 금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책임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180쪽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순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청 분들이 좀 코멘트를 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한 분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 장학사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관님이랑 공간기획관이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기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아마 지난주 5월 6일까지 제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교육기획관님은 퍼실리테이터예요. 이 분야의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학교가 원하는 걸 촉진해 주시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촉진 과정으로 나온 결과를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고, 사실 공간기획관님도 이게 확정하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서입니다. 기획서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용자들이 어떤 공간을 원할까, 어떻게 학교를 만들어 갈 것이며 앞으로 가야 할 교육에 대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말하자면 기획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을 통해서 지금 또 그 돈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 좀 더 공동체가 같이 논의하셔서 정말 학교의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서 공간을 또 재구성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걸 기획보고서를 올리면 이제 공모를 올리잖아요. 공모를 올렸을 때 훌륭한 건축가가 들어오고 설계가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사용자 참여 설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를 다시 조정 한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공고에 와서 이제 처음에 어려웠지만 공간기획관님한테 되게 좀 많이 요구했는데 오늘 이제 결과를 보고 나서 교육계획과랑 공간계획과 너무나 훌륭하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교육계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구나. 그리고 이 학과 개편에 대한 문제는 학교가 안고 있던 문제였다고 제가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금 논의가 됐었는데 사실은 그거를 미래교육 전환 준비금에 있는 걸 또 지금 학습 공동체에서 좀 나눴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너무 깊게 들어간다라고 조금 걱정을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거 브레이크를 걸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이거 외에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 외에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교육계획관님한테 좀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도 공고라든가 특성화 같은 경우는 그냥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만 하지 정말 미래교육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들은 많이 못 하셨거든요. 그런데 수험공고 교직원 전부나 학생들하고도 굉장히 깊게 논의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인식지가 되게 많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학생들이 진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잘 해주셔서 학생들 되게 감사를 드리고 나중에 우수자료 발표 기회가 있다면 수원고고 학생들을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교육공동체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이거는 하나의 이제 기획 보고서라고 생각하시고 또 추후에 또 논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수원 공고가 저는 앞으로 50년을 걸어왔다고 하는데 또 50년은 더 멋지게 훌륭하게 나아갈 것 같은 생각을 오늘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갑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기간은 이제 6개월이었습니다. 계약상으로. 근데 실제로는 훨씬 빨리 지금 종료가 됐고요. 교육부 요구가 워낙 좀 많은 구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12월 22일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1월 초에 인사이트 투어하고 워크숍으로 일이 시작이 됐죠. 근데 1월, 2월 달은 겨울방학이기도 했고 코로나 상황도 안 좋았고 학교에 또 성명공사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방학 때는 또 기존에 진행하셔야 됐던 다른 일정들이 있으셔서 실제로는 저희는 3월, 4월 거의 2달 동안을 진행을 한 거예요. 예, 거의 6달 가야 될 거를 2달을 진행하다 보니 매주 금요일마다 그냥 거의 한 주도 거르지 못하고 굉장히 바쁘게 숨가쁘게 진행을 해왔죠. 그렇게 게다가 또 1년 중 가장 바쁘다는 신학기 3월 초 그리고 3월, 4월 이때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그 어려운데도 열과성을 다하셔서 워크숍에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최종 보고회까지 올 수 있었고 이런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해주신 배윤지 장사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많이 준비하셨는데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동호 박사님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또 서울에서 급한 일정도 다 미루시고 달려와주신 이지연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에 남아 계셔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들도 너무 고맙고 모두가 노력했기 때문에 최종 보고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